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 참여연대와 함께 피에타 3법을 발의하고 작년 12월 31일 통과시켰습니다. 이자 제한법,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그리고 대부업법, 대표적인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불법 채권 추심의 이야기가 요즘 없습니다. 채권 추심 받다가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때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한 해는 생활고의 어려움은 이야기하지만 불법 채권 추심 그 부분으로만큼은 서민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보강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최소한 시민단체가 그리고 정치권이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장치를 조금씩 만들어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주인들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들이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융자 빚 내가면서 마지막 황혼을 상가 하나 운영하면서 지내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재건축하라고 하면 그 많은 전재산과 빚더미를 가슴에 쥐고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장사가 괜찮다고 하는 강남, 홍대, 여의도, 신천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게가 그럴듯해서 우리는 많은 여유 자금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땡겨서 빚으로 시작한 가게, 그것이 끝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다 흔들립니다.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냈는데요. 정부가 이 안을 주도했고 새누리당에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극히 부족합니다. 얼굴 색만 나타내는 내용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께서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보강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꼭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진걸 차장 그리고 우리 최인숙 팀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들어주시고 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법이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지금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적용범위와 관련돼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돼서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의 일부 개선된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과 그리고 참여연대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원세를 환산한 보증금을 포함해서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금 법의 보호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월세가 이제 환산 보증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1억 원이 보증금이고 이제 300만 원이 월세인 경우에 그런 게 이제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년이 지나고 1년, 2년 이런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율의 지금
임대료들이 지금 상승, 이런 임대료 상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진일보한 어떤 입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이 지금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이곳에서 많은 시설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걸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입법이 된 지 지금 2003년에 입법이 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고료 보상입니다. 지금 재건축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극한 투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재건축 개축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런 보호 대상에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이고, 용산 참사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빚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퇴고료를 보상하는 제도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굳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런 퇴고료 보상과 관련된 제도를 추진하고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붙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상가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그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게 민생이나 복지가 정말 거꾸로 가서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나마 유일한 민생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권리금 보호를 최초로 법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진일보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영을 하고 당사자들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상가 세입자들이. 근데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주창해왔던 이 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모든 임대차에 적용돼야 되는데 이 법이 일부 상당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5년에 우리 기자님들께도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보시면 5년으로 어떻게 최초의 투자한 비용이나 피땀 흘려 이러한 영업권 이렇게 조성하고 확보한 비용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외국은 뭐 100년 된 가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 10년 또는 그 이상까지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면 보장해주자. 그래서 건물주도 임대료 꼬박꼬박 받아서 좋고, 또 매년 일정을 올려서 좋고, 임차인은 중장기적으로 장사하면서 초기 비용 다 이렇게 회수하고 가족들 잘 챙겨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결정적으로 정부의 권리금 보호 방안에는 재건축 시에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권리금 한 푼도 보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에도 반드시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산 가치가 막 2배, 3배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상승한 재산 가치의 일부로 함께 그 지역에 생존을 일구었던 임차인의 새 출발을 일부, 전부도 아니고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법률가들의 오랜 검토와 토익을 거쳐서 또 현장 중소상공인들의 여러가지 고충과 고통을 감안하고 제출한 법인 만큼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안 플러스 서영교 의원 발의안이 합쳐져서 통과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할 내용은요. 첫 번째, 재건축하면 무조건 쫓겨나야 하는 것.
요거 보장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건축하면 무조건 쫓겨나자고 하는 것. 강남역에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0개의 상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 6명이 들어온 지 2년 미만, 그리고 3명이 들어온 지 3년 미만, 그리고 최단기 입주자는 2개월 보름 돼서 매장을 오픈한 지 이제 1개월 됐습니다. 매장을 문을 연 지 이제 1개월 됐는데 상가 건물의 10개 입주자가 재건축을 이유로 그냥 쫓겨나야 합니다. 권리금 그리고 또 시설비 등등 하면 최소 3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3억 정도를 제일 억울한 경우는 오픈한 지 1개월 만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랑 계약할 때 내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라든지 그것을 예정하지 못하고 갑자기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 재건축을 하면 그런 것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쫓겨나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종로, 그리고 홍대, 강남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쫓겨나야 됩니다. 아니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를 왕창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5년, 임대기간 5년 만에 아까 우리 안진걸 차장이 얘기했듯이 권리금 넣고 시설하고 5년 만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무진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5년은 너무 짧다. 10년으로 연장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렇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임대기간이 5년이 넘으면 임대료를 왕창 내야 합니다. 한 우유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이 우유 대리점의 매달 임대료가 140만 원입니다. 우유 대리점에서 140만 원 내기 너무 힘든데요. 임대 기간이 5년이 지나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300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대리점 해가지고 140만 원도 많은데 300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인상은 9%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에는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게가 부산의 엔젤 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숍이죠? 멀쩡하고 모양 좋아서 저 집 주인은 커피만 팔아가지고 떼돈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부산의 엔젤 이너스 월세가 47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약해갖고 월세 470만 원 내면서 엔젤 이너스 장사하고 있었는데요. 월세가 470만 원이면요. 환산보증금이라 그래갖고 약 47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을 4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원래 보증금 5천만 원이나 1억 있었다 그러면 5억 7천만 원도 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이 넘으면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4억 이하에만 월세를 재갱신할 때 9% 이하로 해라 돼 있는데 이 희한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보증금은 1억인데 월세를 그동안 470만 원 냈다. 그럼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이 5억 70만 원입니다. 가게 잘 해가지고 2년 지났더니 이 사람에게 470만 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갑자기 8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죽겠다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엔젤 이너스, 야, 돈 잘 벌어서 아들들 다 물장사해갖고 다 부자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상표값 내야 되죠. 임대료 470에서 2년 만에 800으로 올랐죠. 권리금 보장 못 받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제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파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를 시민단체가 찾아냈지만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당이 지금 정부가 이 내용은 다 듣고 일부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저 고치는 김에 다 고치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의심하실 겁니다. 그럼 임대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버는 곳, 잘 되는 곳의 임대인들은 이렇게 임차인을 보장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는 서민 동네 임대인들은 조그만 건물 가지고 미장원 하나 세놓고 한 달에 30만 원 월세 받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서민들은 암묵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적당한 금액의 월세 내서 건물 주도 좋고, 그 다음에 미장원 이용하든 커피숍을 이용하든 서로 윈윈하는 경제가 서민들에게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좀 부자 동네에서는 중간에 기획부동산이 낀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수사를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영업자가 살아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몇만이라고 그러죠? 700만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그냥 흔들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